자, 지금 보니까 공화당이 뭐 하원은 이미 다수당을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원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뭐 정해지지 않았는데 뭐 뉴스를 보니까 민주당이 거의 한 것 같아요. 그쵸? 맞나? 맞나요? 이건 이제 뭐 분리의회라고도 하죠. 분리의회. 그러니까 상하원이 나뉜 거. 맞나 보네요. 다들 맞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게 1933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90년간의 중간 선거가 있었던 1년 후까지의 S&P 인덱스의 실적을 집계한 평균치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집권당이 상하원을 다 차지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야당,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공화당이죠. 이 상하원을 다 차지했을 경우예요. 그리고 요게 뭐냐면 상원, 하원, 집권당 그딴 거 상관없이 그냥 상하원을 양당이 나눠 가졌을 경우. 그 경우가 바로 이 90년간의 중간 선거 있었던 해로 그 시점으로부터 1년간의 평균 S&P 500의 실적입니다. 그걸 보시면 지금 일단은 분리의회가 평균적으로는 가장 좋아요. 물론 그게 지금 상황에도 맞냐 어쩌냐 그런 거는 떠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지금 분리의회가 가장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1950년 이후로 70년간 중간선거 이후 1년간의 실적이 플러스가 아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70년간 중간선거 있었던 때로부터 1년간 안 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평균을 보시면 기타 다른 해의 S&P 500의 1년간의 실적이 7.1%면 같은 기간에 중간선거가 있고 나서 1년간의 실적의 평균은 15.1%예요. 그러니까 2배 정도 중간선거가 있고 나서 그 다음 1년간의 실적이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기간별로 보면은 이게 중간선거가 있고 나서 있기 전 1년간의 평균 실적이고 요게 이제 중간선거가 보통 11월 1일인가요? 그때 있으니까 그때부터 1월까지의 평균적인 실적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평균보다 훨씬 높은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요거는 11월부터 4월까지 그러니까 6개월간의 평균 실적입니다. 보시면은 평균 15% 정도 올랐다. 그리고 이거는 11월부터 다음 해 10월 말까지가 요거예요. 요거는 16.3%. 그럼 보시면 6개월간이랑 1년간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뭔 얘기죠?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다. 왜냐하면 6개월간이랑 1년간의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이게 보통 이제 중간선거 있고 나서 많이 오르는 이유 중에 뭐 특별히 뭐 누가 이거를 공식으로 당연히 선언한 건 없죠. 내가 하는 얘기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어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는 보통 중간선거로 인해서 정치적, 그 다음에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으로 이게 오르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분리의회가 가장 그 상승폭이 컸죠. 그거는 분리의회가 되면 어떠한 정책도 새로 정해질 수가 없다. 둘이 싸우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정책은 다 그냥 스테이다. 그걸로 인해 가장 불확실성이 적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분리정당일 때, 분리의회일 때 가장 상승률이 높은 이유라고 보통 얘기해요. 근데 어쨌든 명확하게 단기적으로 효과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보통 주식시장이 10월부터 한 4월까지가 좋고 그 다음에 5월부터 9월 정도까지가 가장 나쁘죠. 그것도 여기에 한몫을 합니다. 그런 저런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은 이거는 중간선거가 없는 해의 S&P 500의 평균적인 실적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S&P 500은 역사적으로 우상향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평균이에요. 그런데 중간선거가 있는 해를 보시면 중간선거가 있기 전까지 10월까지는 거의 횡보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선거가 딱 끝나고 난 이후부터 올라가는 거를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추세적으로 명확해요. 중간선거가 있는 애는 보통 선거 있기 전까지는 실적이 안 좋다가 그 이후로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뭐 올해도 그 추세는 거의 이어지죠. 바닥을 찍은 시기가 10월 13일인데 아까 10월 중순 정도에 바닥 딱 찍고 그 다음부터 쫙 올라갔죠. 그거랑 지금까지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물론 다른 해는 보통 횡보를 했지 지금처럼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추세는 올해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중간선거 전에 그 실적이 S&P 500 기준으로 마이너스 19%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애들은 보면은 그 정도는 별로 없죠. 그렇다면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해에도 평균보다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 해에도 과연 중간선거 이후에 그렇게 오르는 게 유효할까라는 의문이 들죠. 우선 지금 기존에 1962년 이후로 60년간의 기존 중간선거 이전에 마이너스였던 경우를 보면은 총 6차례가 있습니다. 62년부터 74년까지 연속으로 마이너스였고, 그 다음에 90년, 이것도 아마 경기 침체였죠? 그리고 2002년, 이것도 닷컴 버블 때죠? 요렇게가 중간선거 전에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요거의 평균은 제가 미리 계산을 했는데, 중간선거 전 마이너스였던 때의 선거 이후 1년간 평균 상승은 몇 %였냐면 20.8%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선거가 있기 전 마이너스였던 6번의 해, 1962년 이후, 요때에 선거 끝난 이후에 1년간의 평균 상승률은 20.8%였어요. 그러면 전체 평균은 어떠냐? 그냥 요거 전체 중간선거 있던 모든 해의 1년간 평균 상승률은 15.6%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였던 해가 20.8%고 전체 평균이 15.6%니까 마이너스였던 해에 더 실적이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기타 없던 해, 중간선거가 없던 해의 평균은 아까도 보셨겠지만 7%대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 없는 해보다 11월 이후 1년간의 평균 상승률이 2배 높고, 중간선거가 있기 전까지 마이너스였던 때가 상승률이 전체 평균보다도 높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거는 내년에 경기 침체라는데요. 내년에는 경기 침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있던 해가 언제냐면은 보시면 요거 회색 선이 경기 침체가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일일이 세려면은 힘드니까 제가 미리 셌습니다. 경기 침체에 있던 해가 언제냐? 1970년, 그리고 74년, 그리고 82년, 그리고 90년. 요때가 경기 침체가 있었던 해입니다. 그래서 요때 70년, 그리고 74년, 그리고 82년, 그리고 90년 경기 침체가 있었던 해에 중간선거가 있는 경기 침체에 있었던 해 평균 1년간 평균 상승률, 요것도 마찬가지로 20.8%.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있었던 해도 마찬가지로 전체 평균보다 높고 없던 해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또 하나 생각하겠지. 이제 우리는 항상 불안하잖아. 언제나 불안하잖아. 그러면 금리 인상은요? 그쵸? 지금 이제 2022년은 금리 인상이 있었던 해고, 그 다음에 2023년은 이제 금리가 좀 유지되다가 말쯤 돼서 꺾일 거라고 예상되는 해죠. 요때는 또 어땠나? 요때는 언제냐면은 1962년 요때가 이제 금리 인상기고, 그리고 66년 요때도 이제 금리가 지금이랑 거의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74년 요때도 이때 경기 침체랑 금리 인상 다 겹쳤고, 그리고 78년도 마찬가지죠. 네, 94년 요때도 금리 인상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금리가 한동안 정체됐고, 그리고 2006년 요때도 마찬가지.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2018년 요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7개 해가 금리 상승기였습니다. 이때의 평균은 어떠냐? 이때 평균은 17.1%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15.6%. 그리고 없던 해, 중간선거 없던 해 7%보다 훨씬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이랑 가장 비슷한 때가 언제? 그리고 너무 과거는 솔직히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지금이랑 가장 비슷할 때가 언제냐면은 그게 바로 2006년 금리 쫙 오르다가 정체, 그리고 이후에 하락하는. 지금이랑 너무 똑같죠? 그리고 얼마 뒤에 경기 침체도 왔고, 그리고 또 한 해가 언제냐면 2018년. 이때도 금리 쫙 오르다가 정체, 그러다가 하락, 얼마 후에 경기 침체 왔고. 지금이랑 너무 비슷한데 요 두 해는 어땠을까? 2006년에는 1년간 13%, 그리고 2018년에는 1년간 11% 올라서 12% 정도 올랐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른 게 중간선거 전 12개월간의 주식시장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중간선거 전 주식시장이 무려 마이너스 19%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그때랑 많이 다르다.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중간선거 있기 전까지 안 좋았을 때, 마이너스였거나 경기 침체였거나 금리 인상했을 때, 이렇게 중간선거가 있기 전까지 안 좋았을 때가 오히려 평균보다 상승률이 더 높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중간선거 전까지 상황이 안 좋았을수록 오히려 중간선거 이후에는
평균보다도 더 올랐을까? 사실 뭐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법칙 중에 하나인데요. 네, 평균액이죠. 그러니까 평균액이란 거는 좋았던 때 좋으면은 결국 나쁠 때가 오고 나쁘면은 좋을 때가 온다. 맨날 비가 오면은 이제는 맑은 날이 올 확률이 높고 맨날 맑으면은 이제는 비가 올 확률이 높다. 이 평균회귀의 법칙에 의해서 중간선거 전에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오히려 중간선거 이후에 오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중간선거 전에 좋았으면 좋았을수록 오히려 중간선거 이후에는 별로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올해도 똑같이 된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1950년 이후로 18번, 19번 에서 모두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도 오른다고 100%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는 확률일 뿐이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예측으로 거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확률일 뿐이지만 어쨌든 확률적으로는 지금부터 남은 1년간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역사를 뒤집어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